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남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에 가면은 구약 성경 제일 첫 줄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 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구약 성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우리가 말소리 내는 것은 뭐의 표현입니까? 마음의 표현이죠.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 사람들이 야당 칭찬하는 거 맞습니까? 야당 사람들이 여당 칭찬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씹고 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뿐이고 사회 분위기가 탁해집니다. 남을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 약점만 따지고 지적하고 욕하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심어준 건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는 아닙니다. 한국인은 덕담하던 민족입니다. 칭찬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세배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덕담해 주죠. 요새는 덕담은 안 해주고 세뱃돈 주고 좋은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한국에 심어준 나쁜 정신이 이간질 문화와 패거리 문화입니다. 이간질과 패거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고 안 묻고 자네 관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본관, 조상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김대중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김씨입니다. 김해김씨인데 김해가 전라남도에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경남에 있나요? 그런데 왜 전라도 분들은 전부 다 김대중 선생만 찍습니까? 왜 경상도 사람들은 김대중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까요? 패거리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을 안 따지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고양시 맞죠? 네. 저쪽 편 건너서 서울이죠? 구파활 쪽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서울 사람, 나는 경기도 사람 싸우실 겁니까? 우리는 싸웁니다. 그거 누가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일본 아이들이 심어준 패거리 정신, 이간질 정신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외놈이라고 그랬죠? 외가 무슨 외자입니까? 적을 외자입니다. 쪽발이 키 크게 보이려고 게다 굽이 높은 신발 신고 여기 훈도시 차고 다니던 아이들이 일본 놈들입니다. 걔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갓을 썼지, 두루마기 입었지, 수염 길렀지, 위풍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일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상투 잘랐어요. 상투 자르고 갓 벗기고 두루마기 벗기고
한복 벗겼습니다. 남자의 한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대문 형무소 미결수들이 입었던 게 한복입니다. 한복은 천하다. 문명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속담이 갓 쓰고 자전거 타기입니다. 갓을 쓴 것은 한국 문화요. 그 당시 자전거가 최고 교통수단이었겠죠. 현대 문명과 과거의 전통이 맞지 않는다. 우리를 깔아뭉개는 그런 정신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1970년도에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명동을 돌아다니면 그 당시 창경원 동물원이 있었죠. 동물원에 원숭이가 뛰어나와도 그렇게 따라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수염 기르고 다니니까 구경거리가 됐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복 입었잖아요. 수염 길렀죠. 이게 왜 구경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지적질을 당해야 됩니까? 일제 시민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어울리는 정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센터 이름이 어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 속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어울림이고 합하는 것이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 같은 사람도가 있습니까? 다른 걸 인정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너와 나는 다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넌 나 틀려먹었어. 틀려야지 사람이죠. 개성이 있는 거죠. 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너 틀려먹었으면 아니라 너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인정을 할 때 너와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우리를 찾던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마누라 하면 웃어요. 우리 마누라 할 때 마누라가 누구 거도 됩니까? 같이 있는 사람도 내 거도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우리 학교, 우리 직장 항상 우리를 찾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 대립, 갈등, 시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어울림, 화합하는 정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덕담하던 민족입니다. 지금 덕담합니까? 유튜브 켜보세요. 여당편 유튜브는 야당 욕하냐고 정신없고 야당편 유튜브는 여당 욕하냐고 정신없습니다. 그건 일본 아이들이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됩니다. 남의 장점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합이 되지, 남의 장점을 욕할 때는 절대로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화합하고 포용하려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합하고 포용하면 나한테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살아나고 내 표정이 바뀝니다. 욕하고 시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천자 한번 한자 써볼까요? 하늘천자는 두 이자를 쓰고 밑에 사람 인자를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르게 씁시다. 두 이자를 쓰고 사람 인을 밑에 쓰지 않고 옆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자가 되느냐 하면 어진 인자가 되죠. 어진 인자와 하늘천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는 두 이자 밑에 사람 인을 한 것이고 하나는 두 이자 옆에 사람 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천자를 옆으로 쓴 것은 어질 인자인데 어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품이며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최고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자비가 최고라고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베푸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즐거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줄 수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근본은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얻은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우리말로 덕입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책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고양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베푸십시오. 아까 식당에서 만나신 그 우리 멋있는 여인께서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서. 두 가지가 뭡니까? 지갑은 열어라, 입은 닫아라. 자, 지갑을 연다는 것이 뭡니까? 베푸는 것이고, 입을 닫는 것은 입을 자꾸 벌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70 넘은 분들 만나면 쓸데없이 옛날 자기 자랑해요. 딴 사람이 하나도 관심 없는 군대에 가서 뭐 활동했던 얘기, 월남전 이야기, 그거 누가 들으려고 그래? 자기가 옛날 왕년에 잘 나가던 데 이야기, 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신바람 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남에게 즐거운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을 즐겁게 할 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여자분이 계세요. 빨간 모자를 쓰고 눈이 참 동그랗고 예쁘세요.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만질 때 저분이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면 제가 선행을 한 겁니까? 죄를 진 것입니까? 그건 죄를 진 것입니다. 저분이 은근히 나한테 손 한 번 잡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서 슬며시 만져줬어요. 죄를 진 겁니까? 선행을 한 것입니까? 그건 선행입니다. 똑같은 행위가 나에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하느냐 불쾌하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대와 지금 젊은이들 시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한테 안 묻습니다. 왜 안 물어요? 모르니까. 제가 대학교 교수도 하고 세상을 떠들면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저 30, 40 먹은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맞아? 걔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알아서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는 젊은이보다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죠. 젊은이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젊은이들의 사고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전화기, 청색 전화기, 백색 전화기 기억나시죠? 하나는 3년을 기다려야 나왔고 하나는 몇 달을 기다려야 나왔습니다. 큰 동네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사고와 지금은 한 집에도 전화기가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전화기만 가지고 전화만 합니까?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세상 만사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다른데 옛날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세대 갈등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덜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말이 맞아, 너 참 귀엽다 이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너 틀려먹었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 여러분들은 기가 상합니다. 그래서 기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긍정적인 것, 가장 밝음. 밝음은 뭐예요? 남을 칭찬하는 게 밝은 겁니다. 남을 욕하는 순간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밝음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동쪽으로 전진한 민족입니다. 동쪽이 뭡니까? 해 뜨던 곳입니다. 해는 밝음이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밝음만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했던 민족이고, 옷도 하얀 옷을 가장 많이 입었던 세대입니다.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가끔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너무나 검정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전부 검은색 옷 입고 있습니다. 왜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다양해야 됩니다. 빨간색 좋죠? 노란색 좋죠? 흰색 좋죠? 그 중에 까만색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3분의 1이 안 되는데 딴 데 가면 거의 다가 시커매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추구하려는 정신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왜 뒤로 넣쳤느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곧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따라하세요. 나는 무조건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 생각되죠?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늙는다고 할 때 늙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손자, 손녀 만져보세요. 따뜻하죠? 70대, 60대 만져보면 찬듯합니다. 죽으면 싸늘한 시체가 되죠. 따뜻한 것이 차가워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가 늙습니다. 차가워지면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흐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겠죠. 일반적으로 체온이 1.5도 높아지면 암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1.5도 체온을 높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늙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저산소증입니다. 저산소는 혈액의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거나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이 저산소증입니다. 저체온증과 저산소증의 증상도 같고 치료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산소와 저체온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체온에서 저산소에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방법이 다 같이 해보세요. 하품을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산소를 흡수했죠. 그럼 산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오느냐?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럴 때 기지개를 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켜세요. 쭉 전부 다 기지개. 폐 열리죠. 호흡이 잘 되죠. 산소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살기 위해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큽니다. 그런데 그때 짜증을 내고 화내고 욕하고 시비하면 어떻게 돼? 그날 중풍 걸려요. 치매 걸려요. 파킨슨이 와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품을 하라는 것은 몸을 살리는 하게 노력하라는 신호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심호흡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건강해지고 젊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자, 다 같이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품을 다시 하세요. 요 귀에 보면 쏙 튀어나온 뼈가 있죠? 뼈 밑에 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자, 하품을 같이 하세요. 쏙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갔죠? 그 들어가는 데가 공기 통로입니다. 산소 공급처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이나 저산소 쓸 때는 어지럽다, 머리가 무겁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뒤에 들리십니까? 예. 여기다가 손을 놓고 흔드세요. 이렇게 33번. 빨리빨리. 지금 머리가 시원해졌죠? 가슴도 편해집니다. 여기를 흔들어 주는 것이 뇌 산소 공급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옷이 두꺼워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여기를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경동맥 알죠? 머리로 흘러가는 동맥, 목에 있다고 경동맥입니다. 여기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혈액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를 때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때려주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왼쪽 이렇게 18번. 시간이 없으니까 18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반대편 역시 빨리 18번. 자, 두 군데만 해도 여러분들은 머리가 시원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군데.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어깨가 뭉치죠. 어깨가 뭉치면 온몸의 기혈순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면 되죠. 두드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것도 18번. 그 다음 반대편.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고 느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들으셨습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왜? 산소 공급이 되니까. 돈 듭니까? 좋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위장입니다. 위장, 대장. 여기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빨간 모자 입으세요. 선물 하나 줘야 됩니다. 내가 손잡아보고 올라오세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에다 손을 얹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했어요. 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왼쪽으로 틀면 죽습니다. 늙어요. 꽉 잡으세요. 힘 좀 줘요. 이런데 보세요. 이제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떨어지네. 차이가 얼마인지 크게 얘기하세요. 사이가 안 떨어지는데요. 사람이 끌려가는데. 예. 제가 마음에 들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휴대폰에 넣고 다니세요? 네, 이런 분도. 예, 아까 지금 우리 어른들께서 늘 해오던 겁니다. 내 손은 약손이다. 여러분들이 배에다 손을 얹고 대장에다 손을 얹고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디비세요. 그러면 병은 낫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집에 가서 시켜보세요. 왼쪽으로 틀면 기가 쫙 빠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할수록 기가 살아납니다. 유방에 암이 생긴다. 유방에다 손 얹어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상선 암이 생겼다. 올려놓고 폐암이면 폐에다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퇴근하면 좋고 바쁘면 2번, 더 바쁘면 1번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 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예뻐졌어? 왜 젊어졌냐?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곳이 2군데 더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눌러주고 옆에서 두드려주고 밑에서 두드려주고 꾹꾹 비벼주고 이렇게 종아리를 누르고 비비고 두드려라. 그러면 심장병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제가 할 수 없이 양말을 이렇게 발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거 양말 안 벗어도 되는데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요 부분 발 뒤꿈치 보이죠? 요 발 뒤꿈치 부분이 방광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이 갑자기 빨리 마렵고 하루에도 소변을 여러 번 봐야 되고 못 참고 찌리는 분 많죠? 거기를 예방하는 자리가 요 발 뒤꿈치 부분 이렇게 눌러주고 두드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 앞부분을 용천이라고 그래요. 용천. 많이 들어봤죠? 발 앞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데 거기를 꽉꽉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복습하면 됩니다. 귀 밑에 쏙 들어간 데를 놓고 흔들어라. 경동맥, 목줄기 가운데를 때려라. 양쪽 다. 그 다음에 어깨 위에 두드려줘라. 여기 두드려줘라. 배, 위장과 대장 쪽 전부 다를 크게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돌려줘라. 그 다음에 종아리 주물러라. 발바닥 때려라. 어떤 운동보다도 좋고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듭니다. 한 달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90 먹은 노인이 여기만 종아리만 자극해줬는데 젊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젊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쓰레기 창고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집에 냄새나죠. 병 생기죠. 우리 몸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쓰레기 창고가 어디냐 하면 겨드랑이 밑입니다. 여기 때리세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때리세요. 양쪽 다. 그 다음 두 번째, 배꽃이 두꺼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사타구리라고 있죠? 거기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고 때려주고 이렇게. 이게 좋으면 이거 하시고 이게 좋으면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 창고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무릎 있죠? 요 뒤에 밑에 여기 아시겠죠? 그 세 군데가 쓰레기 창고입니다. 이 쓰레기 치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가르쳐준 여기서부터 두드리고 비비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데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오고 중병 환자도 내가 안 아프네 하시게 됩니다. 얼마 정도 해야 한 달은 하셔야죠. 꾸준히.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이 나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럼 안 죽습니다. 해보세요.